안녕하세요. 부평 시사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맡고 있는 남상원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토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려운 거 별로 없거든요. 일단 토익이라는 거는요, 시험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토익 시험을 보실 때 되게 이제 공부가 다 되면, 준비가 다 되면 토익 시험을 치르리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대개 토익 점수를 얻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아시겠죠? 학생들 경우에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질질 끌면서 시험 보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중으로 미루면서 학원에서 그 토익이라는 것을 맞춰주는 그 기간을 2개월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분 여러분들도 같이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 토익 점수를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점, 그런 점은 좀 이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토익에서 가장 이제 어려워들 하시는 동사 어휘편과 또 문장을 좀 길게 만들게 되는 그런 종속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가 7문제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죠? 자, 일단 A, B, C, D를 보시면서 자, 동사 어휘 문제구나라는 내용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캐치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A, B, C, D라는 각각의 동사의 쓰임새를 알면서 전략적으로 위에서 그 내용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수라면, 제가 좀 고수거든요. 아시겠죠? 네, 고수라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눈으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번 1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mployees must blank their immediate supervisor at least a week before using their vacation. 자, A번, B번, C번, D번 나와 있는데요. 일단 A번 같은 경우에 notify라는 표현 있죠? 자, 제가 이제 머릿속에 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일단 두 가지의 쓰임새로 대체적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notify라는 표현과 또는 뭐 info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면은 remi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뒤에 A, of, B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해서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어떤 소식이나 정보 따위를 알려주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자, notify 같은 경우는 특성상 통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express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요, 되게 삼형식 전용 동사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persuade와 convinc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convince라는 녀석은 위에 있는 inform 계열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동사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convince라는 것도 마찬가지 A of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convince는 뜻이요, 납득시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persuade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오느냐? 자,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설득을 해야 되는 이 그 대상자한테 무엇을 하라고 설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라는 설득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저는 이것을 미리 가지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한번 보세요. 제가 보는 문제입니다. 짧아졌죠? 자, 긴 문제를 한꺼번에 보고 있으면 처음에 나온 내용부터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해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죠? 왜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문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해석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근데 어때요? 가다 보면 모르는 단어 나오고 가다 보면 모르는 단어 나오고 해석도 안 되고 문법도 없고 말짱 꽝이죠.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밑바닥에서 계속 이제 그 공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주어 부분 보지 않고요, 불필요한 수식어 부분 보지 않습니다. A, B, C, D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봅니다. 알겠죠? 자, their immediate supervisor. 자, 하면은 직속 상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직속 상관한테 통보한다 말 됩니다. 그 다음에 직속 상관을 표현한다. 이거는 뭐 스피드 퀴즈도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의 직속 상관 같은 경우는요. 안경 쓰셨고요. 양복을 푸른 계열을 입으시고요. 아시겠죠? 저 이제 원장님이신데 어쨌든 뭐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세요. 자,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는 이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대개 express라는 말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의견이 나온다라든지 감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C번 persuade라는 표현. 자, 뒤에 직속 상관을 설득한다라는 내용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근데 뒤에 뭐가 안 나왔죠? 투부정사가 나와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convince라는 표현 나와 있죠? convince는 납득시킨다라는 내용인데 자, 아까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before using a vacation이라는 표현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그 휴가를 쓰기 전에 알려줘야지 직장에서 스케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해준다라는 개념이 더 맞다라는 거죠. 해서 정답 표현은 A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전체 문장 여러분들이 보셨던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복잡했던 문제인지. 됐죠? 자, 처음에 나온 주어 employees 직원들이 must 해야만 한다. notify 해서 통보해줘야 된다. 누구한테요? 직속 상관한테. 언제? at least a week before 나왔죠.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 뭐 하기 전에? using their vacation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사 어휘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려주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 나왔습니다. A, B, C, D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ing가 붙어 있기 때문에 되게 동명사 내지는 현재 분사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저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 문제로 보여요. 그리고 문제 길이가 지금 4줄이나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죠? 자, 그렇지만 쬐끔의 트릭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일단 제가 보는 문제로 갑니다. 알겠죠? 자, 동사 이후에 대한 표현을 보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럼 내용 볼까요? 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자, 명사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자, 명사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시겠습니까? 예외가 있지만 뭐 4형식이라든지 또는 5형식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끼리 나란히 있기 때문에 명사가 놓이죠, 2개. 자, 그 다음에 합성 명사 같은 경우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명사끼리 나란히 놓이지 못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특이사항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all shoppers라는 내용의 명사가 나왔습니다. 맞죠? 보이죠? 난 보이는데.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어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2개의 명사가 그죠? 딱 디스카운트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2개의 명사가 지금 서로 나란히 붙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일단 합성 명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합성 명사. 알겠죠? 합성 명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4형식. 세 번째는 5형식인데 5형식 중에서도 목적 보호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동사편 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프린트가 자세한 게 나가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외우라고 시켜요. 그래서 목적 보호가 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녀석들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외우고 계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제가 보는 문제는요. A, B, C, D번 중에 명사가 나란히 놓이게 하는 그런 4형식이나 5형식 동사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4형식에 쓰이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give라는 표현이 있고요. offer라는 표현이 있고요. grant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녀석인데요. 자, 일단 A, B, C, D번 중에 그런 내용 나와 있나요?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 있죠, 여기에 offering 해서 저는 문제를 D번을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문제를 풀 때 몇 단어 보지 않고 답을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별로 많지도 않고요.
거기에다가 문제에 쓰이는 그런 에너지 소비량도 적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풀게는 파트 7도 그리 힘들지 않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라는 표현 나왔죠? Next week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얘는 문장 전체에 대한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해주는 부사 기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udio One Clothing이라는 회사가 will be offering 제공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붙은 shoppers는 간접 목적을 하는 거죠. 해석은 누구에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shopper들에게 그 다음에 a 10% discount라는 표현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직접 목적어인데요. 자, 모든 돈 관련 명사는 죄다 가산 명사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세금, 벌금 또는 뭐 어떤 수수료 또는 뭐 항공료 운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돈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가산 명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항시 이 표현을 쓰실 때는 관사나 복수형을 써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해서 숍퍼들한테 10%의 디스카운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On all purchases. 이 부분은 얘는 동사가 아니고요. 얘는 명사로서 모든 구매품에 대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표현은 D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A, B, C는 보실 필요도 없었죠.